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이크, 레이저 포인터, 리모컨 사용법입니다. 본 강의는 지식의 사회화하는 차원에서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할 것입니다. 본 강의 시리즈를 명확하게 숙지하시면 여러분도 프레젠테이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조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하는 보조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마이크, 레이저 포인터, 리모컨 등이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보조도구 사용 방법을 배워본 적이 있었나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조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조도구인 마이크, 레이저 포인터, 리모컨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복마이크 사용 방법입니다. 복마이크는 영어로 스틱 마이크로폰 또는 휴대용 마이크, 즉 핸드헬드 마이크로폰이라고도 합니다. 손에 쥐고 사용할 수도 있고 마이크 스탠드에 꽂아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의 부위별 설명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즉 헤드 부분, 머리 부분이죠. 이어서 아랫부분은 핸들 부분, 즉 손잡이 부분입니다. 마이크와 스피커 테스트 방법입니다. 마이크의 헤드 부분을 툭툭 때리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이크와 믹서, 앰프, 스피커 등 음향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주게 되고 지속되면 수명과 성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크의 소리를 테스트할 때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처럼 소리내어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 쥐는 방법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헤드의 절반을 인지, 중지, 엄지로 감싸도록 쥐는 경우이죠. 노래방에서 이렇게 쥐고 노래하는 사람 우리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문제점입니다. 마이크에 저음이 많이 입력될 수 있습니다. 또 헤드 부분이 부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뒤로 빠져나가야 되는 소리가 헤드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되어 먹먹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울림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지요. 마이크 쥐는데 좋지 않은 방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잡이의 끝부분을 쥐는 경우이죠. 문제점은 마이크와 라인의 연결 부분이 흔들려서 커넥터, 즉 연결 부분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는 아랫부분에 송신용 안테나가 있어서 손으로 감싸면 송신 전파가 가려져서 전파의 세기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쥐는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이크 손잡이의 가운데 부분을 쥐면 마이크에 안정감이 있으며 덜 흔들리죠. 또 소리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어서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는 이 방법으로 마이크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십시다. 마이크와 입과의 거리입니다. 마이크와 입과의 적정 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과 마이크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거리, 즉 5 내지 10cm가 좋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죠. 그러나 너무 가까우면 저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먹먹해질 수 있죠. 그래서 마이크와 입과의 거리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잡이가 마이크를 쥐는 방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마이크를 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손에 마이크를 쥘 경우 오른손은 제스처에 사용될 수 있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제스처를 하는 것이 힘차고 효과적이지요. 반대로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쥡니다. 오른손잡이 가수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손잡이 가수들도 왼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씩 보죠. 정윤희 씨입니다.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제스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용필 씨도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오른손으로 제스처를 하죠. 남진 씨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아주 멋들어진 제스처를 합니다. 또 박진영 씨도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오른손으로 제스처를 하죠. 외국의 경우도 톰 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오른손으로 제스처를 하죠.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소녀시대 아이돌 가수들도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오른손으로 다양한 제스처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른손으로 제스처를 하면 힘차고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오른손잡이 경우입니다. 이어서 왼손잡이 유명인사들의 경우입니다. 왼손잡이 유명인사들도 오른손에 마이크를 쥐고 연설을 합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네,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왼손으로 제스처하죠. 빌 클링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왼손으로 디테일한 표현을 합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입니다. 이분 역시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왼손으로 제스처를 하는 유명인사이죠. 레이저 포인터 사용 방법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이저 빔의 가시광선을 발사하는 조그마한 휴대용 기기입니다. 레이저 광선으로 스크린상의 한 점을 지시할 수 있는 포인터이죠. 손이나 지시봉으로는 닿지 않는 부분도 포인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레이저 포인터의 기능 중에는 리모컨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리모컨 기능은 슬라이드를 넘기거나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에서 레이저 포인터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린이 높은 곳에 있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팔을 뼈쳐도 닿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 경우 스크린에 투영되는
레이저 포인트의 빨간 점 또는 초록점을 빙빙빙 돌리거나 좌우로 마구 흔들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시청 중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점이 시청 중에게 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포인팅을 하도록 하십시다. 스크린상의 오브젝트에 최대한 바짝 붙어 서서 오른팔을 쭉 뻗어서 손바닥으로 포인팅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손가락을 사용해서 포인팅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들을 붙여서 손바닥으로 포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컨 사용 방법입니다. 리모컨이란 리모트 컨트롤러의 줄임말입니다. 원격 조정의 의미이면서 PC나 노트북을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거나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레이저 포인터에 리모컨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을 사용하실 때 슬라이드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거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때 사용하죠. 이때 리모컨이나 레이저 포인터의 버튼 중에 화살표 또는 반대 화살표를 누르면 됩니다. 제스처를 할 경우에 오른손잡이입니다. 경우에 왼손으로 마이크를 쥔 상태에서 오른손에 리모컨이 쥐어질 경우에는 제스처할 땐 리모컨을 호주머니에 잠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으로 제스처를 하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 29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자가 시청중에게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